김민석 대표가 이제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권 지지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이 아주 사실은 지수상으로는 아주 최악이에요, 현재까지. 보면 그렇죠.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월요일자에 나온 걸 보면은 5주 연속 하락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보면 파란색이거든요. 계속 하락해서 지금 43%까지 떨어졌고요. 뭐 부정평가가 54%인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데드크로스가 이미 넘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일반 민심을 표현한다고 하는 한국갤럽. 그 조사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드크로스가 됐어요. 저기 보십시오. 이게 지난주 금요일자 발표인데 예. 44대 46. 부정이 더 높아요. 이게 한국갤럽에서는 이게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AI한테 좀 찾았는데 1년 4개월 만에 나타났더군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예. 그 데드크로스가 1년 2개월 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2개월 만에 데드크로스가 왔고 반면에 박근혜는 1년 4개월, 문재인은 1년 7개월 해서 지금 뭐 이른바 저 문재인이나 박근혜보다는 더 빨리 왔어요. 이 데드크로스가. 결국 부동산 문제죠. 그렇죠. 일본이. 부동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건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있게 되면 네. 만약 실패하면은 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책임 물지? 누구한테? 김민석 당 대표한테 묻죠. 대통령한테 묻기 어렵죠. 아, 대통령한테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책임이 정부 쪽에서 있다가 하면 총리가 바뀌는 거고 예. 정치적 문제가 있으면 집권 여당 대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대표가 내년 문제겠구만. 4월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나 강릉 국회 강릉,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네. 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 하는 의지로 받아들였어요.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꽤나 많이 저는 연구도 하고 알기도 하고 또 가끔 독대도 하시죠. 예. 독대 뭐 안 해요. 아니, 아까 보니까 그 아니 저는요. 지역민한테 보낸 카톡 보니까 한 달 전에 독대하셨다고 쓰셨더구만요. 한 달 전에 우연히 뵀는데 지역 문제로. 아니 그것은 지역구 사업이 지금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과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그래서 그렇죠. 그걸 보시면은 그 2025년 5월 29일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저기 선거 이제 몇 달 앞두고죠. 작년. 그 서초구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찾아봤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낮출 필요가 있냐?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에 외에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하시더니 딱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집권하고 이거 뭐 1월 25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인데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집값을 세금으로 잡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뭐 말로 하다가 이제 세제 안으로까지 나왔는데 아니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에는 왕도가 없고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 정부가 없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다 순환을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딱 세 가지 아니에요? 세 가지. 공급, 세금, 금융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즐겨 쓰시는 수기, 소통 과정이니까 그 결정됐을 때 당정 협의를 해서 이제 당에서도 활발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됐을 때 국민들이 평가를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대통령 1년 사이에 세금에 관한 생각, 집값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는 누가 좀 영향을 주는 게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아, 저는 실세가 아니라 그때 곁세라니까요. 김대중 총재 대통령 시절까지 쭉 모시면서 그 느낌과 경험이라는 게 쌓이면 느낌이 오지 않아요? 누군가 아니, 저는 적용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죠.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때는 제가 옆에서 장구치고 북쳤는데 지금은 나는 곁세라니까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장구치고 북칠 사람 같지는 않고 누가 있을까? 대통령의 마음을 바꿔놓는 사람이. 강훈식 실장이 외교 문제나 자원 외교 또 국내 문제를 잘해요. 부동산은 누가 김용범 실장인가 보다. 김용범 실장이 전체한다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역할은 하겠죠.
저는 아무리 그 대통령 그 부동산에 관한 어떤 그 모순된 아주 다층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싶어서 제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대통령님을 뵙고 그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네. 닥치고 공급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당시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임대주택 다 지었습니다. 무조건 공급하세요. 네. 그리고 1가구 1주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풀어주는. 그래서 미국처럼 보유세는 강화하더라도 거래세는 풀어버려라. 그래야 아파트가 사고 팔리죠. 맞아요. 거기에다가요. 김민석 대표가 참 이거는 참 전향적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나오네. 보니까 김민석 대표 얘기가 그 비거주 1주택자 예. 보유 문제도 보유 공제를 철폐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다. 아니 예. 증세다. 예. 그리고 그 임차인 예. 퇴거 강요를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건 좀 다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랬는데 이런 건 참 이게 전향적으로 해서 이런 식의 반영이 잘 됐으면 합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왜 잘하냐. 저만 하더라도요. 해남한도 진도 지역구를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내려갔다가 월요일 날 오는 네. 금기연례가 124번째예요. 한 번도 안 빠졌단 말이에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게 다니면서 그 지역 구민들과 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가장 민심을 잘 알죠. 그래서 저는 이 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지금 싸다니면서 그런 문제를 듣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봐요. 기대하겠습니다. 지니어스 01이라는 이름의 분. 민생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정치인이 자아 성취를 목적으로 개혁하면 국민들은 다친다. 이게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민생이 먼저다 이거겠죠. 아, 그렇죠. 자기의 철학이나 이념보다도. 그러니까 저도 김민석 대표한테 부탁한 게 그거였어요. 화합하고 통합해서 민생으로 가자. 그리고 대통령만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아, 그건 안 되죠. 특히 부동산 증시 이런 거. 아니 글쎄 그러한 것은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특히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지금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런 문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청 관계가 좋아진다. 좋아야죠. 그렇지만은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김민석 대표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건 당이 아니라 청와대 이중되죠.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청와대 이중대 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김민석 대표님.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 여쭤볼게요. 내일 당장 서울시장 선거가 만일 있게 된다면 뭐 오세훈 시장한테는 신뢰가 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 신뢰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돼요? 네. 어쨌든 그러면 누가 명태균 아저씨한테 지금 걸려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상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와 서울시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현재 제가 민주당 후보가 패배할 것이다 하면은 뉴스 아니에요. 저는 뭐 뉴스니까 가정을 전제로 한 건데 뭐 아니, 괜찮아요. 가정도 사실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민주당이 이기죠. 글쎄.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안철수, 나경원, 그 다음에 신동욱, 뭐 이런 사람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이 되는데 지금 그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누구를 제일 경계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상대방. 누구든지 공천 받으면 다 세겠죠. 그렇지만은 장동혁 대표한테 안철수, 나경원 모두 줄 서가지고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 집이 될 집이에요? 아니 장동혁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 안 되죠. 그게 말이 되는 정당이냐고요. 아니 장동혁 대표 보세요. 지역위원장 싹가리 하겠대요 이제. 싸우지 않는 사람 다 바꾼다. 앞으로 신규 모집해서도 잘 싸울 사람 하겠다. 네. 그러면 자기는 잘 싸우나요? 올공에서 열심히 하던데요. 그 사람들도 올공 많이 가서 하는 것이 모이더라고. 그 말이 돼요? 그리고 그런다 하면은 대통령 골프 친 사람들부터 전부 제명시켜야죠. 그래서 여기는 안 돼요. 그 개별 경쟁력보다는 장동혁 체제의 경쟁력 때문에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진수 의원 같은
5.18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징계를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징계를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 4명인가 뭐 조경태라든가 그렇죠. 뭐 한동훈 도왔다는 사람 진종호 이런 사람들은 뭐 가차없이 지금 그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장동혁의 저울이 좀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이걸 가지고 자기 리더십이 바닥 서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나경원 다 조금 반대 세력 하다가 지금 딱 붙어가지고 뭐 대표를 할지 서울시장을 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정당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장동혁 체제가 있는 한 뭐 부동산 문제든 그 서울시 여론 문제든 아무리 악화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십니까? 저는요. 장동혁 대표가 우리 민주당원 아닌가? 우리 민주당에서 파견 보낸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누가 보냈어요? 누가 파견했습니까? 글쎄요. 대표님 아니시고? 나는 모르죠. 그 부동산 문제 하나 더 여쭤보면 이제 뭐 부동산 나 전문가 아니에요. 아니 그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네. 용산공원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있는 스튜디오 용산인데 사실 용산공원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요. 저도 거기만 가면 뭐 눈이 환하게 트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용산공원을 저렇게 주택단지로 바꿔야 됩니까? 제가 용산공원에 아파트 짓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네. 했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반대 계속 하세요. 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집권 여당의 제일 고참 중진 아니에요. 네.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져요. 시사저널 오늘의 뉴스 나왔습니다. 박지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그 가끔 그 의견도 구하시는 박지원 의원께서 용산공원 안 됩니다. 주택단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사전에서 그렇게 보도하면은 차기 공천에 박지원이 탈락한다는 것만은 사실. 그럼 민주당 망합니다. 근데 말이죠. 말 나온 김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적어도 이 서울시 이 문제를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는 거 재미없지 않아요? 예. 김인덕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만난다 하잖아요. 아이고 그 김인덕 장관 뭐 맨날 대통령 눈치만 보지 뭐. 아니 오세훈 시장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아니 서울시 문제는 그 오세훈 상의할 만하지 시장도 않나 싶어서. 예. 자기가 싸울 곳은 법정이에요. 명태균하고 싸울 일이지.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딱 와서 말이지. 다시 돌아가서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런 점도 있겠네요. 예. 다만 아무튼 대통령하고 서울시장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그 좀 서로 그냥 마음 정치적인 거 털어놓고 좀 그리고 이 아파트 문제 이런 것만 뭐라 얘기했으면 하더라도 좋겠는데. 네. 서울시 아파트값 올린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을 닫아놓는 건 좀 어떨까 싶어서. 털어야죠. 그렇지만은 김인덕 국토부 장관이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나서 또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만나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밤낮 깽판 놀려고 하면은 안 되죠. 오세훈 시장 깽판 놀려고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도 좀 마음력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대통령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오세훈 시장의 자세가 틀려 먹었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의원님 알아갖고 참 아주 정말 저도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 다 말씀드렸어요. 혹시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요. 항상 우리 전용기 국장은 무례할 수지 뭐. 기자하면서 얼마나 속썩했어요. 제가 또 원래 그러라고 태어났습니다. 의원님 그냥 감사드리고요. 뭐랄까요. 이제 원로로서 이 대한민국 여야 정치를 통틀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떤 정치 어떻게 좀 펴나가야 될지 좀 민주당 의원으로서 말고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 좀 금도를 지키면서 양보하면서 그런 정치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고 무엇보다도 어둠 속에 있는 민생 경제 농어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여유 있는 정치를 좀 해주기 바라요. 또 우리도 그렇게 나갑니다. 참 좋으신 말씀. 많이 정치인들께서 그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대표 다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도 정말 많이 새기셔야 될 것 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대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겐 자기의 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다며 왜 우리가 한국을 도와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관계의 진전은 한반도 평화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죠. 이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시라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한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화를 지킨다며 우리만 무장 해제하는 꼴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북한만 잃었고 미국에 버림받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박지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핵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핵잠합시다.